7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 사람들은 늦둥이를 낳았다며 금슬 좋은 부부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아이는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7년 전 20살 대학생이었던 딸은 아빠 없는 아이를 낳았고 부부는 그때부터 손녀를 맡아 키웠는데요. 처음엔 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젠 부부 모두 외손녀를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녀도 외할머니를 엄마로, 외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친부모처럼 따랐고요. 그런데 얼마 전 부부는 아이를 맡기고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것을 알게 됩니다. 외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하던 부부는 딸과 외손녀 두 사람의 장래를 위해 외손녀를 입양하기로 하는데요. 외손녀를 딸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딸이 낳은 손녀를 7년간 키웠다면 뭐 친자식처럼 이제 키웠다고 하는데 50대 부부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네. 딸이 네. 아이를 낳았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7년 동안 이제 외손주를 키웠던 건데요. 이제 같이 유치원 다니거나 이렇게 손잡고 같이 다니면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늦둥이 나셨나 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부의 딸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한다고 떠났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대학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딸이 딱 나타났는데 만삭의 몸으로 이제 집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지 뭐 이거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니까 딸이 이제 그 당시에 교제하던 남성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남성은 애 낳지 마라. 너 애 낳으면 헤어질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이별을 통보하고 남성은 가버렸고요. 이제 혼자 이 고민하던 딸은 나는 내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아이를 출산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애를 배 갖고 왔는데. 그러면 참 황당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 딸 아이가 낳았으니까 그 애를 예.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처했어요. 딸이 이 만삭의 몸으로 나타나 가지고 출산을 했을 때 나이가 21살이에요. 아유. 그러면 아직 대학생으로서 학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마저 학업은 마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결국 출산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은 다시 학업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모는 그 딸이 낳은 그러니까 이제 손녀죠. 외손녀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손녀를 이제 두 분이 이제 키워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딸 그러니까 학업을 위해서 떠났던 딸은 아예 이 부모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자기가 낳은 딸한테도 연락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고향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뭐 할 수 없이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손녀를 양육한다는 개념으로 길렀는데 이제는 아마 기르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딸 이상으로 이쁘고 아이가 해맑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기쁨 자체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딸이 대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집에 와서 애를 낳고 왔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집을 떠났는데 부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니까 초반에는 뭐 1년 동안 뭐 1년에 한 두어 번 아이를 보러 왔는데 이 딸의 입장에서 사실은 자기 어떤 뭐 이런 과거를 잊고 싶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부가 딸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한테 전해들은 얘기로는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것 같다고 하는 네. 지인의 전언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는 의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딸에게 사실 그 딸이 낳은 딸에게 입장에서는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서 딸이라든가 이제 손녀딸을 위해서 좀 입양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소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도 딸이 이제 외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7살이거든요. 지금 외손녀가요. 그럼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농사일도 하고 계시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친자식으로 그냥 입양해서 계속 키우자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예,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외손녀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이제 쳐다보고 참나.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저 손녀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넌지시 쳐다보는 어떤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고민이 뭡니까? 예, 일단은 이분들 고민은 그겁니다. 외손녀를 딸로 입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입적을 하고 싶은데 친양자로서 입양이 가능하냐? 이거 두 분 변호사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외조 부모죠. 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녀를 친양자 친딸, 그러니까 딸로. 어떻게 보면 친딸로 입양을 할 수 있느냐? 네. 입양 제도가 있는데 일반 입양은 이 친부모하고 관계도 유지가 되고요. 또 양부모하고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민법 개정하면서 그런 일반 입양 말고 친양자 제도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친부모 관계는 단절이 되고 양부모하고만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그래서 이 혼란적인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친양자 제도가 지금 등장이 돼 있고, 아마 이 외조부모가 원하는 거는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양자는 상당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은 3년 이상 이게 혼인 공동으로 이 부부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친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 인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친양자가 될 수 있을지 뭐 조금 논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을 좋아해서 어느 날 경기도에 모에 있는 산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비슷한 사례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이 난 애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 판례도 좀 있습니다. 판례가 그런데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친양자로 입양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딸과 이 외손녀 간에는 이제 형제가 되는 친정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적상으로는 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질서가 좀 엉망이 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외조부모와 하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대부분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아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아이가 나 그냥 우리 엄마가 이제 언니가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잘 클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이제 그런 극히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친양자로 입양을 허락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 큰 사유, 가족관계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예. 호칭도 이상해지고 거기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미혼모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그러니까요. 예, 미혼모인 예, 경우에서 예. 이제 조부모들이 그냥 우리가 데리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 딸 저기 어디 다시 시집 가야 되는데 우리 애로 만들자. 이런 그러니까. 목적인 경우에 거의 안 받아줍니다. 특히 재혼 목적 그러니까 친양자는 딸의 안 됩니다.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재혼 목적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목적이 예. 아주 선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입양이 됐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아니죠. 지금 다른 목적이 있죠. 내 딸의 어떤 네. 재혼, 그러니까 손녀가 지금 내 딸이 지금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데, 다만 이 사안에서 좀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만약에 이 딸이 혼자 있고 형제지간이 좀 없고 그리고 이 딸이 조금 더 지금은 8살인데 조금 더 크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손녀죠. 손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손녀한테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예외적으로, 그리고 혼돈이 없어야 됩니다. 예. 특히 뭐 이모들이 너무 많으면 이모가 갑자기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백 변호사님이나 박주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가족 질서를 위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군요. 뭐 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맞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되겠군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전에 박준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번 사안에서 친양자로 받아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딸이 사실상 의절한 거나 마찬가지라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예. 완전히 떨어져 사니까 가족관계 질서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게 딸이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를 입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예. 초등학교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을 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친양자로 입양할 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적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딸이 아니라 지금 이 외손녀의 복리를 위해서 지금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족관계 질서가 해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친양자로 인정을 해줄 가능성도 높고 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녀딸이라든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상당히 법적으로 네. 엄격한 어떤 규정을 둬서 가족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의 받아들이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소명을 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